지금 전세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갭 투자가 성행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동안 집값이 오른 주범 중에 하나가 전세였었다.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세 시대가 또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세 시대가 끝날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세 제도가 이제 활성화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 배경이 좀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못 살던 시절에 나라도 못 살고 국민들도 가난하고 건설회사도 가난하고 다 가난하다 보니까 자 경제는 살려야겠고 국민들 집은 필요하고 건설 경기도 살려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자 건설회사들이 많이 지으려고 하면은 일단 대출 받아서 땅 사고 그 당시로는 이제 기업들한테 대출이 잘 나왔으니까 땅 사고 분양을 하면 국민들이 떠받쳐 받아줘야 되는데 그쵸. 받아줄 능력이 안 되니까 선분양 제도를 도입을 하죠. 선분양 제도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짓기도 전에 하는. 근데 국민들도 괜찮아요. 계약금 10%만 내면 내 집에 대한 권리가 생기니까 국민들도 좋고 자 입주할 때 되면 전세 제도를 만들어 버리니까 얼마나 좋냐면 집값의 절반 정도로 편하게 잘 살 수도 있고 원금도 보장을 받고 투자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건설회사들도 공급 물량을 더 많이 늘릴 수도 있고 정부도 좋고 건설회사도 좋고 국민들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은 게 이제 전세제도인데 전세제도가 이제 어디서부터 저는 스텝이 꼬였냐고 본다면 MB 정부 때 전세자금 대출을 만들어 주잖아요. 아, 그쵸. 대출은 남의 돈이잖아요. 은행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대출해 주다 보니까 이제 뭐를 해줘도 빠지는데 왜 빠지냐면 그전에만 하더라도 집주인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거든요. 제가 집주인이고 세입자라고 한다면 한 전세 한 2억 정도로 우리가 가정을 하죠. 그러면 한 2천만 원 정도는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번에는 한 2천만 원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 올려주겠죠. 팔아야 되니까. 근데 5천만 원 1억 올려주세요 그러면 못 올려줄 게 뻔한데. 그쵸. 근데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야 5천만 원 올려줘. 나 돈 없는데 야, 대출 받으면 되잖아. 내가 오케이 해줄게. 그런가? 대출금리 얼마인데? 야 전세 대출은 저금리야. 너 월세보다 훨씬 유리해. 맞아요. 아 그러네? 월세보다 훨씬 싸니까 이거 하시라고. 월세 절반 3분의 1 가격이니까 세입자도 계산기 두들겨 보면 답 나오거든. 답 나오죠. 대출 그냥 은행 가면 바로 해주거든. 그래? 쭉쭉쭉쭉 올라가죠. 2016년까지 전세 뭐 난 그러고 전세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게 올랐는 가격이 전세가 뭐예요? 무이자 대출이고요. 떠받쳐주는 레버리지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자 2015년 16년에 집값은 이렇게 되는데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갭이 줄어들다 보니까 갭 투자도 성행하고요. 밀어 올리는 효과. 그래서 뭐 전세 때문에 모든 게 다 올랐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그러면 전세 대출 없앨 수 있느냐? 이제 못 없애지 않을까요? 그럼 못 없애지. 전세 대출 없애면은요. 난리 날 것 같은데.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예. 그럼 이번 시간에는 좀 궁금한 게 지역 맞벌이를 해서 월 500 정도고 그리고 이제 뭐 매물은 대략 시세 5억에서 10억 사이 정도 정도로 이제 좀 범위를 좁혔을 때 한 1년에서 3년 뒤 정도 내가 좀 살만한 집 중에서 그래도 실거주도 좀 좋으면서 투자용까지 괜찮을 만한 지역들. 일단 3기 신도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저는 3기 신도시가 1순위 같아요. 교통 좋죠. 학군 좋죠. 편의시설 좋죠. 아파트 좋죠. 공원 있지. 모든 게 계획도시. 2기 신도시도 굉장히 멋있잖아요. 동탄 잘 만들었죠. 3기 신도시는 얼마나 멋있겠냐고. 인프라 자체가 이제 3.0 시대인 거네요. 3.0 시대로 가는 거죠. 위치도 부천 대장 한번 가보세요. 거의 서울권이에요. 김포공항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인천 계양 부천 대장지구 바로 옆이에요. 뭐 인천이라고 해서 무시할 문제 전혀 아니고요. 남양주 왕수 위치 얼마나 좋은데요. 가격도 절대 비싸게 나오지 않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 공공택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나오는 건 말이 안 되죠. 분양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추정 분양가 우리 4년 청약했을 때 봐도 굉장히 저렴하게 주변 시세 대비 정부는 60에서 70%라고 하는데 뭐 그거보다 조금 높을 수는 있어요. 70, 80% 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좋은 신도시가 이 가격에 잡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기회고 근데 내가 당첨이 될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다시 2기 신도시로 돌아가 보자고요. 2013년도, 12년도에 동탄 2신도시 할 때 그때 부동산 시장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고 미달 났었잖아요. 이게 공교롭게도 맞아떨어져요. 이게 신도시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이는 하나의 메커니즘이거든요. 왜? 신도시 언제 발표돼요? 집값 막 오를 때. 정부가 신도시 개발을 왜 하냐고요. 낮추려고 하는 거죠. 집값 낮추려고. 집값 잡으려고. 과열이 되니까. 주식으로 치면 유상증자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유상증자지. 맞아요. 그러면 2018년, 19년도에 3기 신도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첫 입주를 저는 2028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어때? 10년 걸려요. 그럼 10년 동안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계속 따끈따끈하게 유지가 될까요? 중간에 한번 식을까요? 한번 식겠죠. 10년 어떻게 달려요? 숨차서 죽지. 식는 시점에 분양을 하거나 하면 분양권 물량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미달 나고 이렇게 되는 그럼 이제 공급 과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심리가 똑같잖아요. 분양 받은 사람들
큰일 났네. 집값 떨어진다는데 나 어떻게 그럼 분양권 나오면서 마이너스 P도 나오고요. 미분양 청약하는 사람들은 안 하겠죠. 야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다른 거 사도 되는데 굳이 지금 내가 청약을 받아야 돼? 미달 나고 막 이런 상황이 저는 2024, 5년부터 2027년 한 요 때까지 발생하지 않을까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그러면 그거 미달되면은 미분양 잡아도 되고요. 경쟁률이 낮아지니까 가점 점수로 청약을 해도 되고요. 다가 집이 있는 사람들은 미분양 주택이나 아니면 P 2천, 3천짜리 뭐 그런 거 잡아도 되고요. 얼마나 좋아. 꼭 서울 아니더라도. 근데 3기 신도시 중에서 GTX 노선이랑 겹치는 데들도 좀 있나요? GTX 거의 다 깔리지 않나요? 거의 GTX를 그렇죠. 이렇게 연계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신도시 개발할 때는 교통대책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GTX 개통 시기랑 그 3기 신도시 입주 시기가 겹치는 원래는 잘 안 맞았죠. 예. 신도시 개통하고 지하철을 개통했는데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시기를 당기겠다. 아, 그래서 교통대책을 신도시하고 맞춰서 하겠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지, 계획은 당기겠다. 그게 문제가 된다. 왜? 경기도 지역의 이제 교통 문제, 배드타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교통 문제에서 GTX나 여러 교통 대책들을 일정을 당기겠다라고 했잖아요. 이번에 발표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GTX ABC가 있는데 ABC 뭐 1년, 2년 당기겠다라고 하니까 아마 신도시 다 연결될 거예요. GTX가 다 연결이 되니까 저는 뭐 GTX 아니면 다른 라인이 또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하철 없는 신도시는 없으니까 뭐 저는 뭐 교통 대책도 좋고요. 또 GTX 라인 보면 신도시 아니더라도 또 GTX 연결되는 지역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좋을까요? 그래서 몇 개를 봐야 되는데 물론 의왕이나 송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오버슈팅이 되긴 됐어요. 사실 우리 지하철 호재는 언제 오르냐면 원래는 이제 발표될 때 오르고요. 착공될 때 오르고요. 완공될 때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좀 성질이 급해가지고 소문 날 때 오르고 소문 날 때 오르고 발표될 때 오르고 착공될 때 오르는데 사실 소문 날 때 들어가면 좀 곤란하고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공약에 포함됐다 뭐 이런 거 곤란하고요. 제일 확실한 거는 착공될 때. 착공될 펜스 친다라고 하잖아요. 공사 펜스 치면 눈에 보이잖아요. 진짜 하는구나. 그때 가장 많이 올라요. 그래서 펜스 치기 전에 그러니까 발표되고 착공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는 게 뭐 가장 좋은 타이밍이긴 한데 의왕이나 이런 쪽은 사실 GTX 호재는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집값 오를 텐데 작년에 막 그 저금리 유동성, 뭐 코로나 상황 여러 가지 맞물리면서 너무 이 개발 호재를 너무 펌프질을 해가지고 사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적정 가치를 분석할 때는요, 우리 그 천장 효과라고 있거든요. 부동산 천장 효과가 뭐냐면 천장 지역이 나보다 높은 지역이 있어요. 강남 중에서도 이제 뭐 반포, 압구정 최상위 차지하는 지역이 있고요. 강남 전체를 보더라도 서초 강남구 다음에는 뭐 잠실 쪽이 차지하고 있고 뭐 그 밑에 이제 경부 축으로 본다면 뭐 판교도 있고요, 분당도 있고요, 이제 용인, 광교 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광교 신도시가 아무리 좋아져도 잠실보다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잠실이 아무리 좋아져도 저는 반포보다 좋아질 수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50년 내에. 자, 의왕이 아무리 GTX가 생겨도 마포하고 강동보다 좋아진다? 차라리 마포 사는 게 더 편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럼 오버슈팅이라는 그래서 지금 조정이 돼서 한 12억, 13억까지 조정이 됐잖아. 조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보죠. 5억 몇천이 10억, 12억 가는 게 남들은 오를 만큼 올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장 흐름에 따라서 추가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GTX 오버슈팅 된 부분은 어느 정도 반납이 됐다. 너무 많이 오버슈팅이 됐다. 집값, 사실 개발 호재도 웃겨요. 집값 떨어질 때는요. 개발 호재가 있어도 잘 안 먹혀요. 막 우리 공포 분위기 있잖아요. 막 투매 2012년도 같을 때에는 지하철 생긴다고 해도 안 먹히거든요. 근데 막 오를 때는 뭐 지하철은 뭐 난리가 나고요. 최고의 개발 호재인데 막 오를 때 저는 실제로 뭐 주민센터? 주민센터 생긴다고 막 개발 호재라고 하는데 와, 주민센터 생기는 게 개발 호재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개발 호재 없는 지역이 있을까요? 전국에 개발 호재.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가려서 봐야 된다. 개발 호재라도 상황과 너무 오버슈팅이 됐다는 점에서는 좀 주의가 필요한데 송도하고 이제 의왕이나 이런 지역들이 좀 조정은 받고 있지만 지금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의왕 끝났어. 송도 끝났어. 요즘 동탄 조정되니까 동탄 끝났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라보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결론을 지어보면 5억에서 10억권으로 하면은 그럼 GTX에서는 투자할 만한 데가 GTX 라인 쭉 한번 봐야죠. A 노선만 보자면 이제 강남 지나서 이렇게 가잖아요. 강남은 뭐 접근 불가 지역이 있고 어려울 거 빼고. 그렇죠. 그래서 뭐 동탄에서 시작해 물론 연장된다라고 하죠. 윤석열 정부에서 연장해서 평택까지 연장한다라고 하니까 그 연장되는 라인 평택이라든지 그 중간 역 생기는 라인이 있어요. 뭐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제 책을 봐도 되고. 그래서 좋아요. 그 중간에 그런 지역들, 연장되는 지역들이나
위로 올라가면 이제 뭐 용인, 성남 쪽 가고요. 북쪽으로 가면 저 파주 운전까지 가잖아요. 예. 강남에 지하철역 삼성동에 하나 더 생긴다고 해서 삼성동 집값이 막 난리가 날까요? 강남이야 어차피 지금도 교통이 넘치고 네. GTX 생기면 외지인들이 와서 더 복잡하게만 지는데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파급력이 크진 않아요. 막 미치진 않는데 파주 운정, 연신내 교통 불편한 지역에 GTX 생기면 어떻게 돼요? 와, 그럼 이제 삼성까지. 일산 GTX가 개통되는 순간 30분. 와. 파주도 마찬가지로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지금 오버슈팅이 좀 된 단지들도 있지만 그 오버슈팅이 좀 숨고르기 들어가고요. 나중에 착공 들어가고 완공되면 분명히 삶의 질은 굉장히 개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관심을 가져도 좋다. 예, 알겠습니다. BC 노선도 있는데요. 한번 다 노선 설명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 그거는 봐야죠. 최근 한 2, 3년 동안 너무 오버슈팅이 됐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2배 말씀드렸잖아요. 5년 동안 2배 이상 넘어서 한 2.5배 이상 올라갔다면 좀 오버슈팅 좀 된 부분이 있고요. 한 2배 정도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체크를 하시고 뭐 지금 6개월 내에 나는 뭐 무조건 하고 이럴 필요는 없으니까요. 예.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물론 자기 직장이나 거주지나 상황에 따라서 GTX ABC 노선 보고 들어가면 좋겠고 신규 노선 있잖아요. 예. DEF. 될까요? 원래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DEF 이제 시작하면은요, 저는 15년, 20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이 2022년이니까 2040년? 그걸 호재라고 너무 급하게 소문날 때 들어가면 거의 대통령 공약은 소문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너무 빨리 들어가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지하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네네. 그 지하를 그러면 해서 좀 수혜를 볼 만한 지역들이 어디 있나요? 지하화 이제 대통령 공약 예.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요. 뭐 사실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내용을 보면 뭐 지방의 부산 지하화하겠다, 예. 대구도 지하화하겠다, 인천 지하화하겠다는데 제가 볼 때 최우선 순위로 진행되는 지역이 경부고속도로. 그러니까 그 한남 IC에서 동탄까지는 저는 1순위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아마 1순위가 되지 좀 않을까 돼야 될 것 싶습니다. 같아요. 차 너무 막혀요. 너무 막혀요. 상습 네. 지체 구간이고요. 그거는 진짜 핵심 지역이고 이미 과학화 상태예요. 경부고속도로 과학화 상태고요. 뭐 이게 주거의 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들은 저는 1순위로 한다면 1순위가 추진이 되는데 임기 내에 추진을 할지 안 추진할지는 뭐 그거는 또 추진한다 하더라도 착공에서 시간 오래 걸려요. 완공까지는 그 기술적인 문제도 예. 있고요. 주민들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한 뭐 10년 이상 바라볼 때 이렇게 공론화되고 이슈가 됐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주고 싶고 도로 지하화뿐만 아니라 예. 그 지하철 예. 지하철 그 역사 있잖아요. 예. 그 기지창 뭐 서울에 그게 6개인가 8개인가 있잖아요. 그게 서울에 예전에 이제 상계동만 하더라도 뭐 그쪽에 보면 거기는 옛날에는 굉장히 뭐 외곽 지역 논밭이었는데 이제 그게 다 도심돼 버렸거든요. 구로도 마찬가지고. 도심에 그런 철도 기지가 있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논의가 되고는 있어요, 실제로. 이전이나 지하화 논의가 되고 있어서 그런 지역들 지하화 밑에 내려버리고 위에 지역에 뭐 주택이나 공원이나 어떤 개발 사업 하는 프로젝트들이 저는 앞으로 10년 동안 활발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주변 지역들 당연히 플러스 알파. 왜? 아니 철도 기지 있으면 그 악재잖아요. 네. 마이너스 요인이잖아요. 막 시끄럽고 막 소리 나고 소음 나고 막 근데 그게 없어지고 지하화되면서 플러스 알파 플러스 효과가 생긴다. 그것도 개발 호재가 되죠.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에 지하철이 땅 위로 다니는 구간들도 있어요. 지하철 2호선. 성수 쪽 가보면 깜짝 놀라지 않아요? 성수동에도 네. 지하철이 막 위로 막 다니고요. 뭐 신도림, 그 신림 쪽도 그렇고 막 하는데 그거 저는 결국에는 지하로 가야 된다고 보여요. 계속 그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저는 계속 논의가 될 거고요. 10년, 20년을 두고 이제 그런 지하화 사업. 그러니까 지하철도 땅 아래로 들어가고 차량 기지도 내려가고 경부고속도로도 내려가지 않을까. 저는 물론 뭐 5년 내에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시간을 두고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긴 시간 동안 또 많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첫 출연, 첫 경험이었는데요. 굉장히 좀 재밌었고요. 굉장히 유쾌한, 재밌는 방송이 된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거웠고요.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악성 댓글 마음껏 달아주셔도 됩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니, 오늘 너무 좋아서 차라리 오늘 이야기 나눴던 것들을 네네. 거의 그대로 다 살려가지고 구독자분들이 많은 좀 부동산 공부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